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희 교수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민주당을 탈당한 이유,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저의 생각,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30년 동안 이 복지국가 시민운동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정당입니다. 30년 시민운동 중에서 전반기 15년 동안은 주로 보건복지 분야에 국한된 시민운동을 했습니다. 주로 국민건강보험을 창설하는 그런 운동이었죠.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시민운동에 바로 뛰어들었을 때 제가 품었던 꿈,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제대로 된 의료보험증을 손에 쥐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꿈을 실현하는데 주로 전반기 15년의 세월이 투입됐다면 제 인생에서 후반기 15년은 보편적 복지국가 운동으로 이게 확대가 된 겁니다. 2007년 7월 사단법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를 창립하는데 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맹렬하게 복지국가 운동을 펼쳤는데요. 이명박 정부는 아시다시피 신자유주의, 특히 시장 근본주의, 시장 만능주의를 전면에 내세웠던 정권이었죠. 그런 정권에서 저는 이제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 담론을 정치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빠르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0년에 도달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2010년 3월쯤에는 그 무상급식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보편적 무상급식을 할 건지 선별적 무상급식을 기존의 방식대로 할 건지를 놓고 여야 간에, 보수와 진보 간에 아주 격한 대립이 벌어졌을 때 그때 저는 보편적 무상급식이 옳다 라는 이제 주장을 펴면서 보편적 복지 논리를, 필요 기반의 보편적 복지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갔던 것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가 확산이 되었던 거죠. 특히 2010년 3월 15일 여의도 국민일보사 빌딩에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주도해서 큰 행사를 하나 열었는데요. 바로 복지국가 국민제안대회입니다. 여기에 이제 유력한 정치인들도 다 오셨고요. 복지를 중심으로 정치가 재편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거기에서 충분하게 이루어졌고 그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은 정치사회적으로 보편적 복지 논쟁이 아주 뜨겁게 일었던 바로 그런 해였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를 하나 꼽으라면 바로 2010년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그해 10월입니다. 2010년 10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보편적 복지가 마침내 강령에 담깁니다. 강령에 탁 박힌 거죠. 이것은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전환적 중요성을 갖는 획기적인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차적 민주주의 정당이던 당시에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를 강령에 장착하게 된 건데요. 이것은 실질적 민주주의 정당, 다시 말해서 복지국가 건설을 추구하는 정당으로 민주당이 노선과 면모를 일신한 하나의 계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야 정당들 간에 복지국가 경쟁이 촉발이 된 하나의 계기가 마련된 거였죠. 그 당시에 박근혜 정치인이 미국에서 2010년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였다. 그러니까 복지국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정치에 복귀를 했죠. 그래서 2010년은 여야 간에 복지국가 담론을 놓고 경쟁을 벌였던 해였다. 그리고 2011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지 경쟁이 이제 입법으로 이어졌죠. 입법 경쟁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는 한국형 복지국가를 전면에 내걸게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전면에 내걸죠. 국가 비전이 뚜렷하게 대선 공약으로 맞붙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요, 한국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아주 보기 드문 명장면이죠. 참으로 소중한 우리 운동의 성과이고 대한민국 복지의 확산, 확대,
그리고 복지국가로의 진전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어떤 그 계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저는 지금 바로 이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강령적 노선으로 지난 11년 동안 채택해온 바로 이 민주당을 제가 탈당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탈당하면 나중에 돌아갈 수 있을지, 아예 이것으로 끝일지 알 수가 없죠.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이제 착잡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탈당을 했습니다. 제가 이 탈당을 결심하게 된 이유,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주당은 포퓰리즘 정치에 포획된 정당입니다. 기본소득 때문인데요. 기본소득은 어느 나라도 도입한 사례가 없죠.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기본소득의 재정 지출의 원리는 바로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똑같이 2만 원씩, 8만 원씩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똑같이 나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획일주의죠. 이런 방식은요, 재정적으로 도입하기도 어렵고, 또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지속도 불가능하고, 무엇보다 이것은 정의롭지가 못합니다. 효과도 떨어지죠. 소득 재분배 효과 아주 낮습니다. 경기 활성화 효과도 미미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복지 효과도 아주 작습니다. 왜? 복지 효과를 느끼려면 필요한 만큼 돈이 가야 되는데, 필요한 것에 턱없이 못 미치는 푼돈이 오기 때문에 복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 방식에 비해서 기본소득 방식은 제도적으로 매우 열등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포퓰리스트 이재명 후보는 한 달에 2만 원씩 또는 8만 원씩을 전 국민들에게 지급하겠다고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연간 최대 59조 원이 소요됩니다. 그만큼 보편적 복지국가는 부실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편적 복지는 작동의 원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만큼 현금을 지원하는 필요 기반의 지원 제도입니다. 필요에 상응하는 지원이죠. 그런데 기본소득은 필요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성의 원리에 따라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똑같이 현금을 지출해버립니다. 이 작동 원리가 아예 다르죠. 게다가 정부 재정은 한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한정된 재정을 59조 원을 기본소득 배분한다고 가져가 버리면 그 59조 원만큼의 보편적 복지는 부실해지는 겁니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가 앞으로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대한민국은 정부 재정이 점점 더 위축될 겁니다. 생산 연령 인구가 매년 34만 명씩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세금을 내고 사회보험료를 낼 인구는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전부 다 노인 인구로 이제 전환되게 되면 복지 수요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지속 가능하기 어렵죠. 그래서 보편적 복지국가는 지속 가능성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은 기본소득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탈모 치료 등을 건강보험에 적용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해버렸습니다. 공식화했죠. 이제 장차 건강보험 제도마저도 이제 지속 가능하기 어렵게 된 겁니다. 건강보험 제도에서 신약이나 신의료기술 아니면 기존의 비급여 항목이던 것을 급여 항목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건강보험의 목적이 나와 있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항목들이라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위 법령에 그 구체적인 급여화의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공약으로 구체적인 의료 항목, 예를 들어서 지금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겠다고 해버리게 되면 이것은 대통령의 압도적인 힘이 이 하위 법령이 정하고 있는 급여화의 절차를 무시하도록 하는 외압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전문가적인 어떤 심사숙고, 그러니까 심의와 의결의 과정이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서 투표를 통해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 외압이 작용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급여
항목인 이 탈모가 건강보험에 적용됨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신약이나 신의료 기술이 절실하게 필요한 건강과 생명에 밀접한 질환자들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이거는요 마치 이런 겁니다. 입학시험에서 시험 성적이 낮은 학생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성적이 좋은 학생 한 명을 탈락시키는 것과 같은 거죠. 이런 거대한 불공정이죠. 이런 불공정을 그 대선 공약을 통해서 후보가 내세우는 것은, 이것을 저지르는 것은 정말 이건 잘못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적폐를 누적하는 겁니다. 이 포퓰리즘 정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적폐 누적이거든요. 부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이제 산실이 아니라 포퓰리즘 정치의 본진이다. 포퓰리즘 정치의 소굴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탈당을 한 이제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유린했기 때문입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는 바로 민주성의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공정성의 원칙인데요. 민주성의 원칙을 민주당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민주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적으로 논쟁을 하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된 데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따라가는 겁니다. 동의하는 거죠. 왜? 다수결의 원리가 옳으니까요. 근데 다수결의 원리로 어떤 결정을 하기 이전에 충분하게 토론하고 논의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토론이나 논쟁도 없었습니다. 그냥 정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뒷문으로 셋문으로 슬쩍 기본소득을 받아들였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민주당의 강령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보편적 복지국가는 기본소득과 완전하게 배치되는 겁니다. 그러면 강령을 위반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보편적 복지국가를 규정하고 있는 강령을 위반하는 것인데 어떻게 강령 위반 사안을 들고 들어오면서 토론이나 논쟁도 없이 이렇게 슬쩍 뒷문으로 영접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이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민주성의 원칙을 훼손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공정성의 원칙을 훼손한 사례를 하나 들자면 바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4.4.5입 방식을 적용해서 이 결선 투표를 무산시킨 겁니다. 결선 투표 제도를 도입했으면 결선 투표 제도를 무력화시키거나 혹은 결선 투표 제도와 충돌하는 다른 장치를 도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4.4.5입 방식을 채택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결선 투표 제도가 무산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절차적 불공정이죠.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이런 불공정을 저질렀다라는 데 대해서 지금 다수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고 여기에 동의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원팀이 안 됐던 겁니다. 결과적으로요. 지금의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방해하는 진라전 포퓰리즘 정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유린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민주 정당, 적폐 정당으로 전락했다. 이것이 제가 민주당의 탈당을 결정한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끝내 후보직 사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수많은 당원들이 이 경선의 절차적 불공정 그리고 다방면에 걸쳐서 여러 방면에 걸쳐서 자격 미달인 부적격 후보 이런 이유로 이재명 후보의 사퇴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는 그 사적 이력을 검증해 보면 그야말로 부적격입니다. 그리고 공적 이력을 검증해 보더라도 수많은 지금 법적으로 지금 고소 고발을 당해 가지고 엄청난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죠. 뭐 대장동,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등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가 비전을 보면 포퓰리즘입니다.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망국적인 포퓰리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대선 공약으로. 그러니까 자격 미달이죠. 부적격이죠. 이재명 후보 사퇴하시라고 당원들과 함께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포퓰리즘 세력
그리고 송영길 대표의 586 운동권 정치 카르텔, 바로 여기에 장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이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발전 혹은 복지국가 달성,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기본소득 포퓰리즘 세력과 반민주 기득권 적폐 세력에게 장악된 이 회복 불능의 정당일 뿐이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이런 진영 논리죠. 진영주의, 여기에 의존했어야 겨우 생존할 수 있는 좀비 정당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제가 구국의 심정으로 반드시 이런 상황, 이런 적폐 세력, 이런 행태, 이것은 제가 청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넷째, 민주당은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번째 이유인데요. 제가 민주당을 탈당한 네 번째 이유입니다.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로 서둘러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병든 민주당 수술하고 개혁하자고 제가 얼마나 목소리를 많이 높였습니까? 기본소득 폐기를 요구했고, 그리고 불공정과 적폐의 구심인 이재명 후보의 사퇴, 그리고 송영길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죠. 민주당 내부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수의 정치인들은 포퓰리즘과 적폐를 옹호하고 홍보하는 데 앞장섰죠. 죽은 민주당입니다. 여기에 뭘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사퇴할 가능성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포퓰리즘과 같은 이런 민주당의 적폐를 청산할 방법을 이제는 당 외부 바깥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제가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한 겁니다.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서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탈당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2021년 11월 29일 징계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8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비판했다는 것,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황당하죠. 이 황당한 징계를 제가 당했는데요. 이재명의 민주당이 저를 쫓아내려고 이런 일을 벌인 거죠.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지난 수년 동안 제가 기본소득을 비판해왔고 복지국가를 옹호해왔지 않습니까?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반대해왔죠. 그런데 이재명 정치인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이 후보로 확정되고 난 이후에 제가 그걸 비판했다고. 아니 그럼 제가 수년 동안, 지난 거의 5년 동안 기본소득을 반대해왔는데, 아주 공개적으로 제가 반대해왔죠. 수많은 글과 말로 그리고 방송 출연 등으로 비판해왔는데, 그럼 그거를 이재명 씨가 민주당 후보가 됐다라고 해서 그 비판을 그러면 안 합니까? 그 비판을 안 하면 제가 위선자죠. 비판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애국이고 구국이죠. 그게 민주당을 구하는 거죠. 왜? 기본소득은 민주당의 강령에 위배되는 겁니다. 저는 강령을 지키려고 했던 거고, 이재명 후보는 강령을 어긴 겁니다.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제가 아니죠. 이재명 후보죠. 그리고 해당 행위를 하도록 함께 힘을 합쳤던 사람은 민주당 내에 586 운동권 정치 카르텔이라고 하는 반민주 기득권 적폐 세력이죠. 그들이 해당 행위를 했던 겁니다. 저는 거기에 저항하면서 당의 노선을 지키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지키려고 한, 지난 우리 대한민국이 김대중 정부 이래로 20년 동안 추구해 왔던 바로 그 복지국가의 길을 저는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를 징계한 겁니다. 제가 어이가 없죠. 저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징계위원회 회부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저를 징계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당하다,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요 그때 당장이라도 제가 탈당을 하려고 했습니다. 당장 그냥 탈당기를 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탈당을 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뭔지 아십니까? 바로
4.4 오입이 부당하다, 결선 투표 하라, 이재명 후보는 기본적으로 자격이 없는 부적격자다,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 퇴진하라라고 외치고 송영길 당대표 부당하게 불공정한 경선을 이끌었으니 책임지고 당대표직 사퇴하라, 이런 요구를 하는 그 당원들의 조직적 항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항의하는 당원들과 보조를 맞춰야 되겠다. 이 항의하는 당원들의 그 절규하는 목소리를 그대로 둔 채 그냥 제가 그 부당하고 억울하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생각만으로 탈당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은 버틸 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영길 대표의 퇴진, 이재명 후보의 사퇴, 송영길 대표 퇴진, 이런 슬로건을 함께 외쳤죠. 그리고 당내에서 제가 투쟁을 해야겠다, 이런 일념으로 버텼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몇 달이 지났죠.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고요. 달라질 가능성도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당내 투쟁을 통해서 상황을 변화시키기에는 이제 시효가 거의 다 끝나버린 겁니다. 99.9% 아마 이대로 굳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제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편적 복지효과의 길을 열어야 되니까요. 보편적 복지효과의 길을 열기 위해서 저는 새로운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탈당을 한 겁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망국적 포퓰리즘, 바로 이런 치명적 바이러스, 여러분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아시죠? 바로 그런 치명적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치료받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비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병든 민주당이죠. 이제 수술이나 치료를 통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갈수록 적폐가 누적될 뿐이죠. 적폐만 누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 아마 민주당은 적폐를 누적하는 좀비 정당으로 저렇게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 좀비가요, 감염을 시킵니다. 온 국민을 감염시키고, 뭘로요? 포퓰리즘으로요, 반민주 적폐로요, 진영주의로,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두 조각으로 나누어지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복지체제는 지속 가능성을 상실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망국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저는요, 망국적 포퓰리즘에 저항하는 겁니다. 저는 애국하는 겁니다. 국민 행복의 보편적 복지국가, 그 시대를 향해서 우리 국민의 손을 잡고 함께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결단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치명적 바이러스에 감염된 민주당에게 이제 당신은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좀비 상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치명적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소각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싶었습니다. 갈수록 적폐를 누적하고 있는 바로 이 민주당은 이제는 소멸되어야 되고, 다시 그 자리에 건강한 민주당으로 재건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혁명적 변화의 과정이죠. 이러한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저는 이 과정에서 깨어있는 민주당의 당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소멸 이후에 재탄생을 통해서 보편적 복지국가 정당으로 우뚝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실질적 민주주의를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 민주주의, 바로 보편적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민주정당으로 민주당이 우뚝 설 때라야 대한민국이 보편적 복지국가로 제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특히 민주당 당원 여러분들께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깨어있는 민주당 당원 여러분들께서 탈당하시면 안 됩니다. 대선 이후에 민주당이 처참하게 패배한 이후에 민주당의 적폐를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청산하고 소각까지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야 민주당의 좀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바로 치명적 바이러스가 바깥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확산되면 또 여기저기 감염을 일으키고 돌아다닐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완전하게 그 좀비의 바이러스를 소각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소각과 그리고 재건의 과정을 지금 깨어있는 당원 여러분들께서 주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의 여정에서 바로 여러분들 모시고 끝까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향한 구국적 열망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참아야 됩니다. 전략적 인내입니다. 구국적 열망, 전략적 인내, 바로 이겁니다. 저는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과 민주당 적폐 청산을 위해서 공개적 활동을 앞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탈당을 했던 겁니다. 저는요, 이제 공개적으로 저는 민주당을 비판할 겁니다. 그리고 저의 정책 방안을 꾸준하게 제안할 겁니다. 제가 민주당의 당원으로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지나게 되면 이제 민주당 후보 등록을 하게 되죠. 그 상황에서 제가 후보 사퇴를 요구할 수도 없고 민주당 안에서 지속적으로 강한 목소리를,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비난받게 되죠. 이제 대선을 본격적으로 치렀는데 그때 와가지고 후보 사퇴를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탈당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탈당을 하고, 그리고 저는 바깥에서 저는 비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공개적 활동을 앞으로 꾸준히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 안에 계시는 소중한 저의 동료, 동지, 민주당 당원 여러분들은 당에서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당원의 지위를 지켜주십시오. 전략적 인내입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간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수시로 저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면서 어디에 있으나 손을 잡고 국민 행복의 보편적 복지국가 시대를 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제가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